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설계나 문서 용도의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봐수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상태 차트 다이어그램이든가 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스테이 머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단순히 이것을 문서나 설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현에까지 이용해 보자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델이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 결과물 프라이머리 아티팩트로서 실제로 단순히 모델이 문서에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익스큐터블한 시스템, 다시 말해서 코드가 생성되도록 하는 어떠한 패러다임이 바로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델 자체가 시스템의 핵심 자산이자 코드 생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모델은 코드 생성에만 될 것이 아니라 테스트나 혹은 컨피규레이션, 메인터넌스까지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아티팩처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DE에서 모델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UML의 모델이나 상태 차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한 시스템 구성을 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바탕으로 컴포넌트를 조립하거나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시스템을 검증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안전성 그런 것들을 검증할 때 이렇게 모델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모델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실행진의 오류를 찾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이 최근에는 각광받고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은 핵심 도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모델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는 왜 유용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단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휴먼 에러,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델에서 다양한 테스트, 시뮬레이션,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구현하게 되면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심지어 모델에서 자동 코드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코딩할 때 범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기반의 엔지니어링은 사람에 의한 코딩 에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 기반으로 자동화된 코드가 생성되면 반복적인 오류나 오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델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 여러 시스템들이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하기 앞서 모델에서 다양한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코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기존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초기의 설정, 코드 템플릿, 코드 구조 생성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MD라는 작업은 이런 작업들을 대신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MD는 더 안전하고 더 빠르며 더 똑똑한 개발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또 거대한 스마트 홈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에도 M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회사에 나가실 때 MD라는 패러다임을 꼭 기억하신다면 아마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델링 with AI and AI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요즘은 AI와 모델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 with AI, 즉 AI가 시스템 모델링을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라든가 클로우드, 다양한 AI 도구를 통해서 유저 스토리나 UML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서 모델을 통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탐지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모델링의 효율을 높이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실수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 예를 들어 클래스의 속성을 채우는 것, 또 기본 코드 생성 등 역시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AI 모델링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양한 시스템에서 모델 기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역시 소프트웨어죠. 근데 AI는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AI 시스템을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AI를 만들 때 AI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동작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화학습 시스템의 상태 전이 모델, 머신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의 처리 흐름 모델 등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일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데이터 기반, 확률 기반 학습 기반이라서 기존 모델링 방식으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새롭게 연구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우선 모델 기반의 개발에 있어서 AI의 사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델 기반의 개발에서 어떤 부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자, 표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델 생성입니다. AI는 자연으로 작성된 설명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받는다라는 인증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것들을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어떤 그림 그리는 도구까지 개발되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텍스처럴하게만 만들어줘도 우리는 그걸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 체킹인데요.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의 오류를 검증하는 그러한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에서 빠진 요소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 또 정확성이 필요한데 어떠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태는 전이되어 있는데 어떤 전이가 없다든가 혹은 중복된 클래스 이름을 찾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생성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거나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 자바나 파이썬과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코드 역시 AI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개발로 인해서 AI 발전으로 인해서 중상급자 이상의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패턴 발견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AI는 다양한 모델을 학습하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설계 패턴을 찾거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MVC 구조, 또 오류 처리 흐름 구조 또는 사용자 인증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검증하거나 혹은 메인터넌스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을 레코그나이즈 하는
그러한 기능 역시 AI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식화되어 있죠. 어떤 자연의 명세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거나 모델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어떠한 오류를 분석하거나 또 모델을 통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이 흐름을 모두 AI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된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에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빠진 스텝이라든가 뭐 끝나지 않은 룹이라든가 또한 잘못된 오더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또 AI가 코드를 만들거나 코드 템플릿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AI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AI는 시스템 모델 만들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자연어를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정확성을 띠고 또 어떤 일관성을 가지게 문서를 또는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잘한다고 되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AI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완전성이라든가 정확성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역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AI가 만든 것에 대한 정확성 혹은 신뢰성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컨스트레이션,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 제조와 같은 특수 도메인의 제약 조건을 어떻게 AI가 이해하고 또 실제로 모델 만들 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AI가 단순 구조나 흐름은 쉽게 모델링할 수 있지만 법적 규제라든가 조직 특화된 정책과 같은 암묵적인 지식은 어쩌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역시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AI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어떠한 오류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수정할까,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AI가 모델을 생성하고 수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모델을 신뢰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상 민감한 요소가 자동 생성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인간이 모델 구조를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화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AI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AI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AI는 여러 프로젝트의 모델을 학습해서 더 나은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AI가 그림을 생성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양한 그림을 합성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AI 역시 다양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은 모델인지 더 나은 모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모델 기반의 어떤 개발은 실제로 단순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모델을 사용해서 검증하게 되는데 AI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분해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모델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는 순전히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I는 이렇게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부분의 모델링 기법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AI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모델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디터미니스틱,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항상 같습니다. 또한 모든 코드가 미리 정해져 있죠. 프리디파인 로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AI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non-deterministic behavior, 즉 같은 입력이어도 학습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른 출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드리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으로 evolving,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통해 성능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 하면 마치 계산기처럼 어떤 값을 넣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반면 AI 시스템은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에 따라 추천 결과를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차이와 도전 과제가 분명합니다. 우선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적이고 적응적인 동작이 필요하고요. 또한 반복적인 학습 과정과 피드백, 루프를 모델 안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률적인 그리고 학습을 통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확률 기반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루프가 있는 활동 다이어그램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링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모델링 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AI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확률 트랜지션을 가진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상태 다이어그램은 상태 전이가 조건이 참이면 반드시 전이한다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확률 기반의 시스템이죠.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정의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80%의 확률로는 전이를 진행을 하고 20% 확률로는 전이를 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이마다 확률을 포함한 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는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따라서 피드백 룹을 통해서 새로 진화된 모델을 혹은 새로 진화된 어떤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활동 다이어그램은 순차적이었던 반면에 AI 시스템은 이렇게 결과, 다시 입력, 조정이라는 흐름을 모델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측 결과를 보고 모든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학습 진행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노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 과정 역시 어떤 시스템의 비헤이빙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시스템은 학습과 또 검증과 그리고 어떠한 실제 사용되는 모델, 어떤 사용되는 모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묶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뭐 학습 그리고 검증 또 실제 사용
이러한 모델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과 그리고 러닝 베이스 알고리즘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지 시스템은 러닝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AI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인지 시스템 이후로 이를테면 어떤 플래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트롤 쪽은 대부분이 기존의 알고리즘 베이스, 즉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규칙 기반의 로직과 AI 기반 판단이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델 역시 우리가 모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AI 시스템은 기존 모델링의 틀을 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런 기법을 직접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매우 중요한 시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모델링은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델은 어떤 표현, 시스템의 복제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는 추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생략 가능한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크게는 모델링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크게는 어떤 외부와의 관계, 어떤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과의 관계를 표현한 컨텍스트 모델, 그리고 사용자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인터랙션 모델,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 스트럭처럴 모델, 그리고 시간에 따른 동작을 표현한 비헤비얼 모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모델은 시스템이 이 외부 환경과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한 인터랙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컴포넌트, 또 컴포넌트 내부에 어떠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를테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 스트럭처럴 모델, 구조적인 모델은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대표적인 스트럭처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모델, 비헤비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특히 외부 입력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 또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혹은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코딩까지 하는 그리고 테스팅이나 심지어 어떤 컨피규레이션까지 진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링 혹은 모델 베이스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을 문서 수준이 아니라 개발의 중심 결과물로 간주하고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하고 시스템을 자동 구성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MDE, 모델 드리븐 엔지니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AI 발달을 말미암아 AI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죠. 또 AI를 통해서 실제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오류를 검출하거나 혹은 시스템 디자인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AI를 통해서 실제 모델링 할 때 시스템 모델 만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AI를 좀 더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AI를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AI를 모델링하는 것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의 전통적인 특징인 non-determinism이나 러닝 비헤비어, 피드백 룹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AI 시스템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단순히 코드의 집합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은 복잡한 시스템들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도와주며 나아가 코드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개발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도움으로 모델을 생성하거나 AI 자체를 모델링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든 그 시작은 좋은 모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설계 능력, 문제 분석 해결 능력,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